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피부는 인생이다 해설과 함께 뷰티바이블 같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피부에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이거를 들으실 때 막 화면하고 같이 동시에 들으시면 보시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목소리로만 여러분께 들려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주무시기 전에 그냥 뭐 들으시면서 뭐 공부하셔도 좋고 뭐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진피를 얘기하면서 면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제 림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의 기적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림프의 기적이 너무 잘 팔리는 책이 여러분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읽고 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면 여러분이 림프의 기적 정도는 읽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피를 얘기를 하면서 진피 안을 한번 어항 아니다. 저는 이제 수족관이나 어항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전깃줄 뭐 이런 걸 표시하시는데 이제 저는 어항 안에 해초나 이런 걸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이게 면역구라는 림프구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백혈구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EGF나 성장인자 이런 것들, 림포카인, 사이토카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떨 때 분비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돼야 내가 면역이 건강한 거야? 나는 면역이 좋아. 그래서 면역을 올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면역을 올리는 거야? 그럼 나는 뭐 그게 가벼운 암이어도 암에 걸렸으니까 면역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감기에 잘 걸리니까 면역이 없는 걸까? 뭐 이런 면역이 진짜 너무 키워드인데 그 면역을 어떻게 규정을 내릴까에 대한 좀 어, 지식 체계는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림프를 다루면서 세포적인 것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전문가니까 우리가 테라피를 하는 이유가 있죠. 앞에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표피를 이제 우리가 표피를 관리하는 게 코스메틱이라면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어쨌든 겉에서 표피, 특히 진피를 싸고 있는 표피를 잘 관리를 해서 혹은 보호를 잘해줘서 보습을 잘해줘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라면 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할 때는 테라피를 하고 자극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자극이 일어날 때 우리 피부 안에서는 도대체 면역 체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마사지를 해주고 혹은 마찰을 해주고 자극을 해주는 이런 걸 하면은 면역이 몇 배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죠. 뭐 마찰이나 마사지나 자극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토닝이나 마사지 뭐 눌러주거나 튕겨주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면역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과연 면역이라는 건 뭐고 우리 피부가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그 면역 반응 같은 거는 또 뭐고 그죠? IR이라고 합니다. Immune Response라고 하는 면역 반응은 또 뭐고 부작용은 뭐고 예, 그리고 알러지는 뭐고 이런 거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진피 안에 살고 있는 세포가 이제 섬유화 세포 아시죠? 파이브로블라스트, 이 섬유화 세포가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도 백혈구로 구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그 대식세포나 이런 그 여러 면역 관련한 세포들이 막 광속으로 움직이면서 쏟아내는 물질들, 림포카인,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을 먹고 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고 완벽한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백혈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혈구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뷰티바이블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뭐 과립구, 즉 호중구나 호산구, 그 다음에 단핵구, 그 다음에 림프구, 그 다음에 기타 백혈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림프구부터 하겠습니다. 왜 림프구냐면 림프절에 살아서 그래요. 림프절은 약간 새끼 손톱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콩알만한 사이즈의 그 안에 엄청나게 여러 개의 림프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림프동을. 그럼 이게 림프동이,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마늘 쪽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마늘 하나를 까보면은 마늘 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마늘 쪽마다 또 약간 방수, 그 마늘 피에 다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늘 쪽 하나가 썩어도 혹시 손상을 입어도 여러 개가 통째로 막 한꺼번에 썩진 않잖아요. 마늘 까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림프동도 혹시 하나가 거기 혈관이 뭐 잘못돼서 잘 영향을 못 받고 안 좋아서 썩었다. 그러면은 다른 데들이 일을 하도록 여러 개의 림프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림프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균 작용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독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해독을 얘기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해독을 뭐 땀을 배출해서 땀으로 뭐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다 있지만 림프 차원에서의 해독은 림프절에서 말하자면 킬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림프절에서 킬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해독을 무시한다면 림프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해독 작용을 하는 그 T셀이 살고 있고요. 예. B셀도 살고 있고요. 근데 필요시 얘네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필요시 시도가 들어오면은 우리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랑게르하스 세포가 뭘 탁 감지해가지고 막 림프절로 막 신호를 쫙 광속으로 움직여서 보내주면 나와야 돼? 나 나와야 돼? 하고 막 쫙 T셀들이 나와서 헬퍼 T셀들이 나와서 막 죽여야 될 놈한테 막 표시를 하고 그러면 킬러가 나와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또 그걸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디 가서 피검사 병원에서 하시면 백혈구가 그러니까 과다하다.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가 높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뭔가 지금 안에서 식균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염증이나 균에 감염된 상태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건요. 뭐가 염증이 들어왔구나. 염증의 원인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얘를 빨리 죽여야 돼 하고 지금 식균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높아요. 그럼 지금 뭐가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균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백혈구 수치로 보는 건데 이게 늘상 백혈구 수치가 높아. 늘상 염증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그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거를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수프레서 T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그 모건 이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T셀이 막 조직화하면서 일을 한다.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약하지도 않아야 되는 게 이제 면역이죠. 과하면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B셀부터 볼게요. B셀은 B림프구라고 하면 되고요.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옛날부터 골수에 파묻힌 원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몸에 어떤 비유해서 기관에 비유해서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골수에 파묻힌 원한 하면은 엄청나게 깊은 곳에서 나는 원한에 휩싸여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골수에서 형성이 되고요. 항체를 형성하고 본인은 돌아가십니다. 3일에서 5일 살아요. 네. 그러면 얘는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이 알레르겐이 B셀의 세포막에 결합이 딱 되면
형질세포로 변형됩니다. 형질세포는 원어로 하면 플라스마 셀입니다. 이 플라스마 셀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갖고 있다 해서 플라스마 셀이에요. 그래서 얘가 형질세포로 변형이 되고 항원을 보조 그러니까 헬퍼 T세포라고 하는 뭐 있잖아요. 아까 그 T셀 중에서 딱 표시하는 놈, 걔한테 항원을 싹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 T셀은 스냅샷으로 착 걔를 잡아가지고요. 또 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B셀, T셀이. 자, 그리고 T셀이 있죠. T셀은 우리가 도우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헬퍼라고 하는 T셀이 있고요. 세포 독성 T셀이라고 해서 진짜로 이제 암세포, 감염된 세포, 이식된 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항원과 결합해서 해당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세포, 킬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너무 항진이 되어 있을 때 이런 킬러 세포나 B세포 같은 활성을 적절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프레서, 즉 억제성 T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T셀이 유기적으로 잘 일을 해줘야만 뭐 예를 들어 아토피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과한 면역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구에 포함시키는 게 NK세포라고 있어요. 내추럴 킬러라고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서 NK세포 요새 항산화 때문에 암에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이 사람이 높은가를 보기 위해서 피 검사를 많이 하고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NK세포가 너무 없다.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다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암에 친밀할 것이냐 아닐까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는데 이 NK세포는 진짜 암세포에 딱 붙어가지고 암세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한대요. 암세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니까 누구나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암이 커지고 변형되면서 커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스스로 사멸될 것이냐는 NK세포한테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림프구를 B셀, T셀 세 가지, 그 다음에 NK세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드름을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피부에서 곰기는 역할을 하는 그 과립구가 하나 있는데 그 호중구예요. 이 식균작용을 하면서 염증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방출하고 환원시켜서 상처를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골맞다는 것은 여러분 골맞다는 것은 반드시 회복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도 그렇고 뭐 이렇게 피부에서 뭐가 종기가 났거나 그래서 골맞어요. 그러면 이 호중구가 일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얘를 잘 짜내고 고름을 쫙 짜내면 끝난 거예요. 잘 싸워서 이긴 거죠. 그런데 얘가 곪지를 않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백혈구, 즉 단핵구가 과립구가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호산구라고 있는데 얘는 기생충과 알레르기 감염에만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만세포와 대식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식세포는 단핵구인 모노시트가, 그러니까 원래 혈액 내에서는 식균작용을 하는 단핵구인데 얘가 혈액 바깥으로 나와서 조직에 있으면 대식세포로 변환합니다. 이 대식세포로 변환해서 혈구 중에서 가장 거대한 세포가 돼서요 왕창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대식세포가 막 샥샥샥 다니면서 광속으로 다니면서 뱉어내는 물질들이 림포카인, 사이토카인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걔네들이 뱉어낸 물질을 가지고, 즉 면역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그 섬유화 세포가 얘네들을 잘 먹고 아주 건강한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면역과 피부의 건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젊을 땐 몰라요. 젊을 때는 다 피부가 예뻐요. 근데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좋지 않고 자기 몸을 신전같이 아끼지 않으면 40살 됐을 때 50살 됐을 때 피부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때가 다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대식세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 체액에 엄청난 조직에 엄청난 그 림프가 그 면역 관련한 물질을 쏟아내는 놈.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색소 침착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얘는요, 이제 어쩌다 잘못해서 이 기저막대를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온 그 멜라노사이트의 멜라노좀 같은 것들을 빨리 움직여서 삼켜요. 삼켜놨다가 우리 몸 안에서 진피해서 뭔가 SOS를 쳐야 될 때 걔를 오징어가 오징어 먹물 내뱉듯이 내뱉어서 말하자면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대식세포는 정말 중요한 놈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비만세포, 마스토사이트. 마스토사이트가 우리가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거나 이럴 때 많이 듣는 세포입니다. 비만 세균이 아니에요. 걔하고 달라요. 비만세포는 피부에서 이제 조직 내에 흩어져 있는 그 세포로 항원 E와 결합한다고 되는데 A, B, C, D, E 이게 뭐냐면은 이뮤노글로불린 E 타입입니다. 그래서 IgE라고 해서 특히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접촉했을 때 이제 생기는 앤데 그게 이제 화장품 때문에 잘 생기는 게 화장품이나 화학물질이 피부에 접촉해서 잘못해서 피부에 감지됐을 때 면역세포가 얘가 이제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얘랑 비만세포가 결합해서 히스타민 같은 물질을 분비하는데 특히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분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 전신이 가렵죠. 네, 가렵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증이 생기면서 막 가려우면 항히스타민제 먹죠.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는 이유는 비만세포의 활동 때문인데, 자, 이때까지는 제가 뷰티바이블에 제가 써놓은 거 가지고 해설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 모건 작가님께서 이제 비만세포를 좀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피에는 둥구스름하고 작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긴 비만세포가 다량 존재하는. 비만세포 약간 동글럽적하게 생겼어요. 사진상으로 보면은. 얘가 강력한 이제 지뢰처럼 강력한 역할을 하는 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염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 반응을 이제 그 반응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피부를 날카로운 걸로 긁었을 때 손톱 같은 걸로 빨간 선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제 긁힌 자리에 비만세포가 보유한 강력한 물질들이 방출되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히스타민, 그 물질인 히스타민이 진피의 소형 혈관을 팽창시키고 그로 인해서 혈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래요. 두 번째 반응은 1분 정도가 지나면 불구스름한 선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척추로 갔다가 신경을 타고 갔다가 다시 피부로 전달되면서 좀 그런 혈관들이 더 팽창되는 부종이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세 번째는 더 강력하게 붉은 선자국을 따라서 피부가 부어오르는 부종이 생긴다.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피부 민감성 피부들 트러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막 가렵죠, 그죠? 우리가 뭐 피부 화장품 잘못 발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화장품을 잘못 발랐다기보다는 잘못된 화장품은 거의 없어요. 화장품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진짜 너무 비윤리적인 거죠, 요새 같은 시대에. 화장품이 더 훌륭하고 더 나쁜 건 있을 수 있어도 화장품이 막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건 다 비만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히스타민이.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그게 MTS 같은 바늘로 찔렀거나 아니면 피부에 뭐 스크러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막 굵은 소금으로 스크럽을 해도 피부에 스크러치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타고 들어가서 뭔가 화장품의 어떤 화학적 성분이 감지가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IgE 타입, IgE라는
면역 글로불린하고 반응을 하고 비만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가려움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지러워요. 그죠? 1단계가. 그러다가 약간 붉어지면서, 그죠? 붉어지면서. 특히 우리가 마사지나 자극을 했을 때 더 그게 심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자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히스타민의 특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붉어지면서 그 부위가 부어 올라요. 그죠? 그런데 점점 부종이 더 커지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뻘겋게 되면서 열이 나죠. 이 단계를 다 거치게 되어 있죠. 보통 이게 72시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3일만 그냥 잘 식혀주고 그러면 그 부위가 가라앉으면서 가렵고 껍질이 벗겨지는, 각질이 탈락하는 자연 필링 현상이 일어나고, 저는 이거를 뷰티바이블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민감성 피부를 할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면역 체계가 재빨리 염증 반응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비만 세포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그 피부는 인생이다에서 정리하고 있네요. 비만 세포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의사분들은 그냥 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요. 항히스타민제를 주거나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비만세포 항진됐네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접촉성 피부염은 어떤 화장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뭐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내 피부가 내 면역 체계가 반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항원으로부터 과민 반응을 한다. 이 과민 반응이 다시 말하면 면역 반응이고, 면역 반응을 영어로 하면 immune response고, 줄여서 말하면 IR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는 IR이 빨라요. 예. 그럼 고객님하고 상담하실 때도 이제 고객님은 피부가 IR이 빠르시네요. 면역 반응이 빨리 나오시네요. 뭐든지 알람 기능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품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비만세포가 감지를 했네요. 뭔가 화학물질이 들어왔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피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 0.00001%도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 이제 제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저막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저막대라는 게 여러분 표피와 진피를 가르는 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저막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기저막대에 뭔가 자극이 되면 진피로 신호 전달이 돼서 다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저막대를 뭔가가 통과할 경우에는 여과 없이 진피로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이 MTS 같은 것도, 이 메소드도 원래는 그냥 MTS를 피부를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놓고 그냥 MTS만 해서 자극만 하는 애지, 이 자극을 해놓고 뭔가를 침투시키는 용은 아니에요. 리테랄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진실을 외면하시면 계속되는 피부 트러블에서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부는 뭔가를 감지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구멍이 나서 뭔가 들어왔어요, 기저막대를 통과해서. 그러면 반란이 일어난다니까요. 비만세포가 반란하고 T셀이 반란하고, 반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역이거든요, 진피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정화를 해야지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절대 never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림프를 이제 1편 얘기하고 있는데요. 1편 세포 레벨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저막대의 어떤 중요한 점을 저도 엄청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건, 정말 생각할수록 이분은 저하고 영혼이 비슷한 분 같은데, 이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피는 표피층을 향해서 울룩불룩하게 확장된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두 층이 진피와 표피가 결합된 모습을 파도 모양과 유사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기저막대가 완만해지고 또 약간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얘가 신호 체계가 잘 안 되고 퍼퓰러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싹 빨아들이는 그런, 서로 빨아 올리고 빨아 내리는 그런 기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얘는 젊은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막 거기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기저층에서 우리가 케라티노사이트가 태어나고 머켈도 있고, 이제 머켈 그 다음에 또 뭐죠, 멜라노사이트도 태어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애들이 태어나기 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지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문은 사실 우리한테 별 중요한 게 아니라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저막대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저는 기저막대의 건강도가 결국 여러분의 피부의 건강도를 결정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림프를 다 말하지 않았고요. 림프의 시작으로 진피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림프구를 살펴보고 또 섬유화 세포의 또 역할도 살펴보고 그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